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방금 제가 F1 더 무비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국내에서는 F1 인기가 진짜 정말 없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자동차랑 모터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F1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예전 영상에서 저도 F1 관련 컨텐츠들을 조금 많이 만들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F1 관련 컨텐츠를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영화 유튜버도 아니어가지고 영화 리뷰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번 실버스톤에서 펼쳐진 F1 영국 그랑프리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소니 헤이즈에 딱 맞는 그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니코 휜켄버그. 데뷔한 지 15년 만에, 그리고 한 239경기인가? 첫 포디움에 오른 선수가 있어요. 보통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화가 먼저 개봉되고 좀 실화가 나중에 생긴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니코 휜켄버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나이 니코 휜켄버그. F1 레전드인 미하엘 슈마허와 같은 독일에서 태어난 니코는 다른 F1 선수들보다는 살짝 늦은 10살 때 카트를 시작했지만 2002년 독일 카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시작으로 포뮬러 BMW, A1 그랑프리, 포뮬러3, 그리고 현재 포뮬러2인 GP2까지 F1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오픈힐 레이스에서 시즌 챔피언에 오르며 그야말로 차세대 슈마허라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2010년 3월 14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F1에 첫 데뷔를 하게 된 니코는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스핀을 했지만 14위로 끝까지 완주를 해냈고,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는 11호 첫 승점을 따내면서 결국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당시 강팀이던 레드불의 세바스티안 베텔까지 따돌리며 폴포지션을 차지해 자신의 가치를 F1 세계에서 입증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하위권의 윌리엄스 차량으로는 1위를 지켜내는데 역부족이었고 결국 6위로 경기를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데뷔 첫 해인 루키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니코는 자신의 실력을 과감히 보여주며 F1에서의 커리어를 쭉 이어나가려 했죠. 그러나 실력만큼이나 돈이 중요한 F1에서는 스폰서를 물어오는 능력도 엄청 중요했기에 그렇게 윌리엄스는 니코 휜켄버그의 손을 내려놓고 베네수엘라 출신인 파스토르 말도나도에게 그 시트를 넘겨주게 되면서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니코는 2011년 윌리엄스보다 더 경쟁력이 없던 포스 인디아 F1팀의 정식 선수도 아닌 리저브 드라이버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F1에서 뛰다가 한순간에 리저브 드라이버가 된다면 다시 F1에 재진입하기도 정말 힘들고, 특히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보여준 니코에게는 거의 데뷔를 하자마자 은퇴까지 생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1년 만에 콜업이 되어 2012년에는 포스 인디아에서, 그 다음 2013년에는 자우버 F1팀에서, 그리고 또다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포스 인디아에서 선수로 뛰며 F1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니코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중위권 팀의 한계로는 4위, 5위, 6위의 성적을 내는 것이 최선이자 전부였었고, 그렇게 데뷔 시즌 때 눈앞에서 잡힐 것만 같았던 포디움의 자리는 다른 선수들의 무대가 되면서 아득히 먼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코 휜켄버그는 F1판을 떠나 다른 레이스나 심지어 택시기사까지 했던 F1 더 무비의 소니 헤이즈처럼 F1 시즌이 한참이던 2015년 포르쉐 팩토리팀 소속으로 세계 최정상 내구레이스인 르망 24시 내구레이스에 참가해 첫 출전을 하자마자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당당히 우승을 이뤄내면서 F1에서는 포디움에 오른 적조차 없던 니코 휜켄버그는 우승이란 달콤함을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본업도 잊지 않고 포스 인디아 소속으로 그 누구보다 꾸준히 중위권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 니코는 2017년 르노 F1 팀으로 이적해 리더 역할까지 맡으며 다시 도약을 노려보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당시 르노는 윌리엄스나 포스 인디아보다 더 약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된 3년이란 시간을 무색하게 흘려보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또다시 포스 인디아에서 이름이 바뀐 레이싱 포인트 F1 팀과
에스턴 마틴 F1 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선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 리저브 드라이버 생활과 어느덧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니코는 슬슬 은퇴를 걱정해야 했는데, 그러던 갑자기 2023년 당시 F1에서 최약체팀이던 하스에서 그를 영입하게 되면서 니코는 또다시 2024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대망의 2025년부터는 자우버를 인수할 아우디가 니코와의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서 니코 휠켄버그는 F1이란 무대 위에서 또 한번 선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몇몇 팬들은 이런 니코를 보고 왜 은퇴를 안 하고 아직도 달리는 거지?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레이싱을 그리고 F1을 사랑했던 이 남자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었고, 그 집념은 바로 실버스톤에서 영화 같은 일로 벌어지게 되었죠. 실버스톤에서 벌어진 영화 F1 더 리얼. 2025년 7월 영국 실버스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맥라렌, 레드불, 페라리, 메르세데스 같은 톱팀들에게 쏠려 있었고, 언론들과 팬들 역시도 오늘 포디움에 오를 선수들은 누굴까 하며 그들에게 열광했는데, 그 속에는 남들만큼 환호를 받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다 할 기록도 세운 적 없이 15년 동안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주행을 펼쳐온 니코가 있었죠. 그러나 당시 니코가 속해 있던 스테이크킥 자우버 F1 팀은 팀명이 바뀐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F1 최약체팀 중 하나였고, 당연히 타 팀보다 속도도 느리고 경쟁력이 없는 차를 운전해야만 했기에 역시나 니코는 퀄리파잉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며 사실상 최움이라 할 수 있는 19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출발 신호에 맞춰 그의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은 서서히 B로 바뀌면서 실버스톤은 수중전으로 변경이 되었고, 굳은 빗속에서 한 바퀴 한 바퀴 지나갈 때마다 경험이 없던 어린 선수들은 젖은 노면으로 서로 충돌을 하거나 배리어에 박아 하나 둘씩 리타이어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년의 레이스 경험과 노련함으로 타이어 교체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가져갔던 니코는 엄기 해가 뜨면서 슬릭 타이어로 변경해야 되는 43번째 랩에서 피트스탑 도중 피트크루의 실수로 시간 손해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니코를 뒤쫓고 있던 15년 만인 239번째 레이스에서 드디어 첫 포디움에 오르며 이 경기를 봤던 모든 사람들 마음에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소니 헤이즈를 떠올리는 마법을 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현실이 되는, 단 한 번도 톱팀에는 속했던 적이 없었던, 그리고 단 한 번도 F1에서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서지 못했던 니코 힐켄버그. 하지만 그는 F1이란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언제나 있었고,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결국에는 포디움 단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F1을 보다 보면 치열하게 순위 경쟁도 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F1과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1등은 아니더라도 모두들 힘을 내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니코의 이번 첫 포디움이 마지막이 아닌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ilst I'm obviously happy and relieved, I'm also a bit tired and look forward to be home, to be honest.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